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우리 혈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요당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당이 왜 중요한지. 아까 보시면 SGLT2 억제제 그 계열은 그 요당으로 빼는 약이잖아요. 빼는 약이고 그 약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람이 10명이나 죽고 이게 팩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당이 그만큼 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당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당뇨는 크게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지금 당뇨는 아니시면 당뇨 전 단계이신가요? 그냥 고혈압이랑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고혈압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고 이제 엄마랑 신랑이 고혈압.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일단은 당뇨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뉘고 1형 당뇨는 보통 소아당뇨라 생각하시면 돼요. 1형 당뇨는 어릴 때 진단을 많이 받아요. 성인이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럼 대부분 90% 이상이 2형 당뇨예요. 그래서 나는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모르는데 어릴 땐 괜찮은데 성인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2형 당뇨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시펩타이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 뽑아서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 결과가 수치가 0.6 미만이면 1형, 1.3에서 3.5 사이면 2형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얘의 의미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소아 때 진단을 받는데 뭔가 선천적인 이유로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의 이유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고 있어요. 췌장이 파괴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췌장이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게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게 1형 당뇨. 그래서 이 진단을 받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아요. 인슐린 주사를. 왜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얘네들은 약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걸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에 숨어서 주사 맞고 1형 당뇨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뭐 처방하지 않더라. 그러면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범위 안에 오면 인슐린 분비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2형 당뇨는 췌장이 망가져서 혹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분비가 잘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제대로 췌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질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잘 못 쓰인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형 당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만 보면 인슐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슐린 세 글자가 딱 박혀 있으니까. 근데 저항성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2형 당뇨는 인슐린을 넣어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저항성을 해결해줘야 돼요. 저항성. 이 저항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양방에서는 인슐린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는 그런 약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 주사가 그렇죠. 인슐린 더 넣어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고 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면 혈당은 낮춰지긴 할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면 그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게 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의학의 개념은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몸에서 안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몸을 치료해주는 게 한의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제대로 나와요.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쓰여야 되는데 뭐 간이 안 좋다든가 콩팥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심장에 뭐 열이 많다든가 이런 환자분들 개개인의 문제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는 이 몸의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 이 후자 뒤에 있는 상황을 치료해주고 해결해주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걸 해결해주는 게 한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계속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넣어주거나 췌장 너 이래 뭐 이런 식의 약들을 좀 많이 쓰고요. 한방은 이 저항성을 해결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성인은 대부분이 2형 당뇨예요. 1형 당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0%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95% 이상이 다 E형 당뇨이기 때문에 E형 당뇨는 췌장이 멀쩡하고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분비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각자의 원인만 치료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은 누구는 간, 누구는 심장 다 다른데 진단을 해보면서 이렇게 원인을 찾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원인을 해결을 해주면 인슐린이 알아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치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문제만 해결되면 당뇨는 치료돼요. 근데 이게 꼭 한약이든 앞에 말했던 알로에베라든 홍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뒤에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뇨는 치료될 수 있다. 요당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원래 우리 당뇨라고 하는 거는 요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란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혈당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이 요에서 당이 나오는 이 상황을 가지고 당뇨 이렇게 진단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변을 봤는데 개미가 막 들끓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소변은 개미가 모이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변에만 개미가 막 들끓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당분이 있구나, 소변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사람을 당뇨병이라고 하자. 예전에는 그 소변을 보고 당뇨를 진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뇨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라서 당뇨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혈당기기가 나와서 그냥 혈당으로만 가고요. 요당이란 개념을 버렸어요. 양방에서 아마 요당이란 얘기를 잘 안 해줄 거예요. 요당이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진단을 했었고 라틴어도 다이아비티스 멜리터스라고 해서 이 소변에서 단 성분이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자도 당뇨병이 뇨에서 당이 나오는 병. 그래서 예전엔 다 이렇게 진단했었는데 이 양방에서는 요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요당을 치료할 수 있는 요당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두 번째로는 요당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빼내기 위해서 요당으로 빼버리는 아까 그런 약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기고 근데 그게 다 요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생기는 건데 당뇨 초기 증상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시고 하면 아마 당뇨 초기 증상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 요즘엔 무증상이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요당이 나오려면 우리 생리적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진행이 되면 처음엔 혈당만 높잖아요. 포도당이 혈관에 있으면 혈당이라고 했는데 혈당만 높다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그냥 알아서 소변으로 빼버리거든요. 요당이 돼요. 아까 그 약이랑 별개로 내가 혈당이 너무 높아서 당뇨가 됐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서 소변으로 빼요. 요당이 나와요. 예전에는 혈당 기계가 없었을 때는 요당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당뇨가 진행이 많이 됐을 때 당뇨네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요새는 요당으로 나오기도 전에 혈당만 높을 때 바로 진단을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만 높았을 때 요당으로 포도당이 나오기 전에 진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이 빨라졌어요. 당뇨를 조기 진단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무증상이 많아요. 증상이 없는데 나는 증상이 없는데 당뇨래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내가 느껴서 가는 경우에는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내가 목이 마르네, 소변을 자주 보네, 돌아서면 배고프고 공복감이 생기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가면 이미 당뇨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상들이 또 요당이랑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면 당뇨가 진행이 되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요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당이 나오게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소변으로 포도당 그 알갱이가 혼자 못 나가거든요. 혼자 못 나가고 물에 녹아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뇨. 그러니까 포도당 혼자 못 나가고 물에 녹아서 나가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뇨 증상이 생기는 거고 소변을 많이 보는 상황이 생기니 내가 그만큼 목이 말라요. 탈수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다음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가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포도당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나는 몸이 좀 힘들죠. 피곤하죠.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다식.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초기 증상이 3다1소라고 해서 3다는 다음, 다뇨, 다식인데 이 세 가지가 요당이랑 관련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소라고 해서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당뇨 증상을 느끼고 내가 알아서 병원 가신 분들은 체중이 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5kg가 빠졌다. 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더라. 근데 체중이 왜 빠지냐?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요당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다1소, 우리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증상이 요당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은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 다른 에너지 안 쓰고 포도당만 쓰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뇌는 다른 거 안 쓰거든요. 포도당만 쓰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그만큼 많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 게 땡기는 거예요. 포도당. 뇌는 다른 거 안 써요. 포도당만 써요. 눈에서도 망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얘도 다른 거 안 써요. 포도당만 써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눈이 잘 침침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합병증, 앞에서 얘기했던 당뇨 초기 증상도 요당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합병증 또한 요당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망막은 다른 거 안 쓰고 포도당만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당으로 소변이 자꾸 포도당으로 빠져나가면 망막이 그만큼 쓸 수 있는 포도당이 줄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망막병증이 생기는 거고, 아까 발저림, 그 다음에 그 당뇨발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저림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상처가 나고 이게 뭐 궤양이 생기고 괴사가 되고 점점 썩는 부위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발가락이 썩고 발가락 잘라내면은 발목까지 썩어서 발목 잘라내면 뭐 무릎까지 썩고 이렇게 무릎 잘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당이랑도 관련이 있더라.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죠.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 근육이 그만큼 포도당을 못 쓰고, 근육 중에서 특히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좀 덜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요당도 그만큼 당뇨 발저림이나 아니면 당뇨 발 괴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회복이 안 되고 괴사가 되고 결국 썩어서 절단을 하는 이런 과정이 요당이랑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콩팥, 우리 당뇨병성 신증,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당뇨 합병증, 3대 합병증이 눈, 콩팥, 발저림 이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발, 당뇨 발. 세 가지인데 이 콩팥은 왜 또 요당이랑 관련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백질이나 포도당은 내 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콩팥 입장에서는 내보내면 안 돼요. 노폐물만 내보내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애들은 다시 흡수를 해주는 게 콩팥의 숙명이에요. 내 역할. 근데 자꾸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고 요당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콩팥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얘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흡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콩팥이 점점 지치고 힘든 거죠. 나중에 신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 증상도 모두 다 요당이랑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혈당만 관리한다고 해서 당뇨 합병증이 안 오냐? 그러진 않더라. 실제 한의원에 당뇨 발저림 이런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당뇨 발저림 있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발저림이 주로 저녁에 오는데 자다가 찌릿하고 옥죄 오고 자다가 잠을 못 자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당 관리만 한다고 해서 합병증 예방이 안 된다. 왜냐면 그런 분들 소변 검사 한의원에서 다 시켜보면 요당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당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초기 증상과 합병증은 요당이기 때문에 혈당만 볼 게 아니라 요당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요당을 치료했더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실제 합병증과 초기 증상이 많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요당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요당을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아토피 치료할 때 체질 개선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체질 개선을 해주면 아토피도 좋아지지만 그 아이가 소화가 안 됐으면 소화도 잘 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요당 치료는 약 따로, 뭐 혈당 치료는 약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체질에 원인에 맞게끔 처방을 하면 그게 요당도 치료하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혈당도 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이 따로따로 있진 않아요, 한의학은. 그래서 요당도 당연히 치료하고 있고요. 요당이 줄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아요. 이건 논문인데요. 소양인 대상으로 치료를 해봤더니 이게 유리나리 슈가 이게 요당이고 블러드 슈가 이게 혈당이거든요. 블러드에 있다, 그다음에 소변에 있다. 네, 소변에 있는 혈당이 소변에 있는 당이 요당이 플러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안 나오는 상황. 그다음에 혈당이 낮아지고 당활색소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같이 치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당 따로 혈당 따로 이렇게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처방을 하면 같이 치료가 되는 소양인 두 케이스. 마찬가지로 요당도 없어지고 혈당 줄고 당활색소 줄고 숫자가 점점 줄죠. 태음인도 요당이 없어지고 혈당 줄고 당활색소 줄고 이런 거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당이 줄고 요당이 없어지고 혈당이 줄고 당활색소가 줄고. 그래서 어쨌든 한의학은 요당도 같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요당에 관련된 약 부작용 사례 본 것처럼 요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발, 콩팥 이렇게죠. 그래서 이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결론은 혈당도 중요하지만 요당도 잘 치료하셔야 되고, 그다음 집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눈은 어쨌든 좀 쉬어야 돼요. 아까 포도당만 쓰거든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눈을 많이 쓰게 되면 포도당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해져서 혈당이 더 올라요. 그래서 눈은 쉬어야 포도당을 좀 덜 쓰고 혈당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을 쉬는 방법은 빨리 자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부터 1시까지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11시 안에 주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눈이 그만큼 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열요법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가까운 것만 보고 있거든요. TV나 핸드폰. 그래서 60초 정도는 중간중간에 생활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먼 곳 응시하기 이런 거 해주시면 눈이 많이 예방이 되고요. 피로가 좀 많이 풀릴 겁니다. 발은 순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격도 좀 해주고, 조격이라고 하면 한 발목까지 물을 따뜻하게 해서 한 20분 이상 하시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조격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20-30분 하루에 산책 꼭 하셔야 되고, 마사지도 순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발은 순환, 눈은 쉬는 거, 발은 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콩팥은 딱히 예방법이 없어요. 그냥 흡연이랑 음주 안 해야 되고 음식 골고루 먹고, 대신에 단백질 음식은 너무 신장이 안 좋다고 하면 너무 고단백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BUN이라고 해서 혈액 요소 질소라는 게 몸에 쌓이고 요독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너무 고단백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 당뇨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걱정하는 건 요리예요. 음식.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혈당으로 직결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리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왜냐면 감자는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올리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 감자를 그냥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 어떤 식재료를 쓸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감자를 먹더라도 삶아서 먹었는데 설탕에 먹든 아니면 소금에 먹든 이렇게 짜게 먹으면 당뇨에 더 안 좋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감자를 먹더라도
튀긴 감자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삶아서 먹든 뭐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기름지지 않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덜 달게. 왜 우리 감자 졸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꿀 같은 걸 좀 덜 넣는 게 좋고 안 달게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덜 짜게 기름지지 않게 덜 달게 이렇게 조리법만 잘 지켜도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재료도 중요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짜게 할 수 있는지 보시면 예를 들어 소금은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아이고 천일염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천일염이 좋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한 면에서는 천일염이 좋고 그 다음에 뭔가 깨끗한 그 정제된 과정이 그런 걸 원하시면 정제된 소금이 좋고 근데 정제된 소금도 어쨌든 뭔가 가공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이런 가공을 거치는 것 자체에서 또 화학 성분이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은 많아요. 정제된 소금이 좋다, 천일염 소금이 좋다라고 하는데 천일염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한 것 맞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 조미료 대신에 천연 재료를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 해산물들, 멸치, 새우, 다시마 이런 걸 갈아서 쓰면 얘네 자체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소금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 감칠맛을 살릴 수 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선생님은? 그 다음에 요리를 할 때는 찌개나 국 요리를 할 때는 야채를 많이 넣으면 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걔네가 국물의 짠맛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을 볼 때는 조금 식은 후에 보자. 이건 쉽진 않은 건데 뜨거울 때 짠맛이 좀 덜 느껴진대요. 그래서 조금 식은 후에 간을 보면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공식품, 뭐 어묵, 햄 이런 거 짜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데쳐서 먹는 게 좋다. 덜 짜게 먹는 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덜 짜게 요리하자.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지지 않게. 얘는 같은 육류라 해도 지방 함유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리나 닭 이런 애들은 지방이 좀 적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애들은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고기를 먹을 거라고 하면 가금류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지방 함유량이 더 적으니까.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다 있잖아요.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좋다. 근데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좋진 않아요. 비빔밥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은데 식물성 기름 뭐 이런 거 많이 듬뿍 넣어서 먹으면 어차피 살 찌거든요. 식물성 지방을 활용하되 적절하게 먹자. 소스, 뭐 굴소스 이런 거 소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감칠맛 도는 건 어쨌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지방이 생각보다 많대요. 지방 함유량 확인하셔서 소스를 적절하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덜 달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죠. 과일이나 채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는 거. 그래서 김치 담글 때 뭐 쓰고 불고기 양념할 때 뭐 쓰고 이런 거 다 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하셔서 설탕 사용을 좀 줄이고 두 번째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 아가베 시럽 이런 걸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물론 얘네도 많이 쓰면 부작용은 있어요. 하지만 요새 설탕을 대체하는 식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쓰면 좋은데 문제는 설탕의 단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얘네도 쓰다 보면은 설탕의 단맛이 안 나니까 많이 쓰게 돼요. 차라리 그렇게 양을 모르시겠으면 그냥 설탕을 쓰되 양을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청이나 꿀을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설탕의 맛이 안 나니까 생각보다 양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요당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자 해서 요당과 더불어 요당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의학으로도 요당을 치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